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 TV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금융업계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웰스가이드를 설립하게 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금융업계 28년 했는데 그중에 17년을 하나금융그룹에 근무를 했어요. 금융회사가 항상 고객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고 고객한테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상당히 내부에서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고객만을 위한 금융 컨설팅, 금융 자문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연금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선진국인데 노인 빈곤율이 최고예요. 가장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항상 불안한 거죠. 내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저는 해소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웰스가이드를 만들어서 진짜 고객한테 그리고 노후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금 자산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에도 종류가 많다고 해요. 그 연금을 이제 층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아래층에 국민연금이 있는 거고, 직장을 다니면 퇴직연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또 층을 쌓는 게 이제 개인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니까 개인이 이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퇴직연금 중에서 DC, 그다음에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다음에 연금보험, 주택연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2,200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640만, 그리고 연금저축 거기에 한 590만, 생각보다 그 IRP에는 한 210만, 그리고 주택연금에는 8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연금을 층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아래층은 되게 많은데 위로 갈수록 너무 적은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금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모두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들 연금에도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국민연금은 그 본인하고 회사하고 해서 각각 4.5%씩 해서 9%씩이 이제 쌓여가는 거고, 퇴직연금은 매년 12분의 1이니까 8.3%가 쌓여가는 건데, 이걸로는 충분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개인연금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는데, 세제 적격은 뭐냐면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에서 돌려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세제 적격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세제 적격에는 그 연금저축하고 IRP가 있습니다. 그 연금저축하고 IRP를 하게 되면 이제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에 대해서 13.2 또는 15.6%를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16.5%. 그리고 거기서 또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300 또는 400을 더 넣게 되면 다시 또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1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적격을 먼저 해야 되고, 세제 적격 중에서 연금저축, IRP 이런 식으로 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연금저축과 아까 말씀하신 IRP, 그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하고 IRP, 연금저축은 300 또는 400까지고 IRP는 700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 어떤 선택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IRP로 다 넣을 건지, 그렇죠? 700까지. 그다음에 연금저축 우선 300 또는 400까지 넣고 추가를 IRP로 할 건지, 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어서 그럼 무엇이 좋으냐? 700까지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차이가 뭐지? 둘 사이에
그러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그 운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품,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예금이든 다 넣을 수가 있는데 IRP의 경우에는 30% 이상은 무조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다시 말해서 예금이나 보험을 30%까지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주식 좋을 것 같은데 다 이걸로 채우고 싶은데 무조건 30%는 예금이나 보험으로 채워야 된다 그러면 운용상의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운용상의 제약을 받아들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나는 제약이 없는 게 좋아. 그런 경우에는 연금저축 우선하고 추가적으로 IRP를 이런 순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연금 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연금 저축은 다 같은 건가요? 연금 저축은 업권별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증권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보험에서는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 보험이나 연금저축 펀드. 근데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입했냐를 보면 연금저축 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0조 정도가 되고요. 발매가 중지된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한 18조,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는 19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라고 해서 공제 형태가 있는데 이거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지에서 일단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근데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연금저축 보험인 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 중에 연금저축 보험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면 아마 좋아서 제일 좋은 거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상품이 가장 좋은 선택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 보험이 왜 제일 많이 팔렸느냐? 저는 채널의 우위가 가장 높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지점 방문하는 것보다 설계사 만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 설계사분들한테 권유를 많이 받으셔서 저는 그래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연금저축 보험 그럼 전혀 장점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의 장점은 최저 금리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가입하고 나면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보험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종신이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연금저축 펀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저금리 때는 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사업비를 많이 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업비하고 최저 보증이율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금이라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최저 이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비를 떼요. 뗀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운용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좀 당황 또는 황당한 거죠. 최저 보증 이율을 해주는데 사업비를 떼고 나서네? 그러니까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장기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금을 회복을 하고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는데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그래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죠?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럼 화폐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죠. 내가 냈을 때보다 명목적으로는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받을 때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 가치상으로 보면 적은 돈을 수령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장점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익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업비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질 수익률이라고 표현해요. 자, 사업비도 떼고 무슨 각종 보수를 다 떼고 나서 그럼 도대체 내가 낸 거하고 현재 운용된 결과하고 비교를 한 거를 보자.
이제 실질 수익률이라는 개념이고 감독원이 이제 공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항상 이메일이나 이렇게 받아보시면 그게 날라와요. 실질 수익률 공시 알려드려요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작년 성적표를 보면 연금저축 펀드가 17.3% 정도가 나왔고 연금저축보험이 생보사와 손보사께 있는데 한 1.7에서 1.8%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가 뭐 한 10년 정도 지속됐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그 펀드가 100에서 한 400이 될 동안에 그 연금저축 보험은 그거에 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거죠. 거의 뭐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4분의 1 또는 4배 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차이가 뭐 작년만 좋아서 그런 거잖아. 올해, 내년 계속 될 수 없지 않을까?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그 항상 채권 또는 보장률보다 높게 돼 있고 그 수익률의 차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돈을 낼 때 그 연금저축 보험은 매월 정액으로 해서 적립식으로 해요. 물론 장점이 있어요. 내가 항상 내가 뭐 딴 거 쓸 것도 여기다가 막 넣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유도를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꼬박꼬박 정해진 액수를 내야 되는데 펀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 납입해도 되고 또 뭐 많이 생기면 또 더 넣고 이렇게 훨씬 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서는 연금저축 펀드가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펀드는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은 그래도 끝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커서 사람들이 더 찾는 게 아닐까요? 그 아무래도 말씀하신 우리 지훈 씨 말씀하신 종신, 수령 그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연금저축 보험만 종신으로 수령하는 건가? 딴 대안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앞서 이제 연금의 종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그 종신 수령이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연금이고 또 하나는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나 주택연금 그거 받기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국민연금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이제 그 보통 62세, 63세, 65세 이렇게 늦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 시기를 늦추잖아요. 그러면은 액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데 65세부터 수령하지 않고 난 70세부터 할래? 또 뒤로 늦추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을 커버하는 거, 종신 수령을 해주는 거는 보험이 유일하지 않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부분은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수령을 하고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면 어떻게 돼요? 수령액이 높아지면서 종신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 부분은 국민연금 또는 주택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으로 해서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시고 윤택한 노후를 사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대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방면이 있구나 하고 이제 가입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는 이전에 연금저축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연금저축 보험을 갖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지를 하고 뭐 새로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해지를 하면 불이익이 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사 분들하고 상담을 하죠. 이거 중도 해지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말리죠. 그러면 손해가 더 커요.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적립해서 한 거를 그대로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내가 한 거에서 일단 16.5% 기타 소득세만큼을 떼요. 그러니까 100이면 15.6이 날아가는 거죠. 16.5가 날아간 상태에서 나머지만 받고 그걸 다시 새로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 되겠죠? 그러면 다른 또 비용이 또 차감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끼리는 서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을 불이익 없이 연금저축 펀드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을 좋은 동네로 이사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특별한 비유네요.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연금 이전 제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보통 계좌를 옮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옮겨주세요. 가서 지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새로 옮길 때 가서 또 얘기하고 발품 팔아야 되고 뭐 번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비대면 세상이고 모바일 세상이잖아요. 앱으로 어플로 다 신청이 돼요. 그러면 양쪽에 다 신청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옮기려는 곳, 그러니까 빼내는 곳이 아니라 이사 갈 곳, 이사 갈 곳에 가서가 아니고 모바일로 그냥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하면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확인 전화가 와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고 그래서 전화 같은 거 잘 안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전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주면 그대로 불이익 변경 없이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당국도 이런 이전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도를 가다듬고 편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대표님 말씀 들으니 잘 이해가 되는데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노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